안녕하십니까, 민영일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명리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 저런 것들이 있다 이야기 드렸는데, 결국 핵심은 12운성이라든지 또는 육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육친 십신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12운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운의 어떤 왕세를 살피는 것이고, 육친이라든지 하는 이것들은 십신이라고 할 때 이것들은 10가지 천간의 10천간에서 각각이 가지는 어떤 관계를 알려준다. 관계와 기운의 어떤 주고받는 이제 이런 데 작용하는 것들이 이제 생극재화라고 하는 것들을 거듭한다는 거죠. 이 생극재화는 다른 말이 아니고 상생이고 상극이고 상재고 상화한다, 그런 종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작용들을 뭘 하겠습니까?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변화를.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 세상에 그냥 갖고 태어난 명리, 사주팔자 그 자체의 기운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변화와 그리고 좋은 일 나쁜 일 거듭되고 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작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거듭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뭐냐 그러면 형이라고 부르는 거. 지난 시간에 마지막쯤에 잠시 이야기를 드리다가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 싶어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채 다 말씀드리지 못한 것까지 다 합해서 이런 것들이 이런 상생과 상극과 상재와 상화 사이에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프리미엄 특강쇼 방구석 1열 명리학 개론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봤던 이제 이 형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형이라고 하는 거는 요 한자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형벌, 감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인사신 3개가 있다. 축술미 사의 3개가 있다. 이런 어떤 사명인데, 이런 것들은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이 세력을 믿고 형하는 것, 내 니를 갖다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무언은 참 내가 잘해줬는데, 그죠? 잘해줬는데 그 왜 이상하게 나에게 잘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참 나를 갖다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이런 종류의 그런 느낌이죠. 무언이다 그러니까, 그죠? 지난 시간 이제 마지막쯤에 이 이제 물의 지형과 그 다음에 이 자형이라고 하는 거, 요 자형이라고 하는 이거는 스스로를 형벌하는 거죠. 스스로를. 그러니까 참 우리 철학에서도 늘 하는 이야기가, 내가 내 자신을 인식하는 것과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도 있죠. 너 자신을 알라. 테스형. 그런데 스스로를 자꾸 올가매고 억압하고, 그리고 이내가 이 자포자기 비슷한 자괴감 이런 것들, 자존심 이런 것들도 있겠죠. 자긍심. 이게 이제 좋은 거고, 이런 것들은 좀 부정적인 그런 느낌. 그런데 이런 글자들이 있으면은 그런 역할들을 좀 더 많이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동안에 계속 해오면서 합하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합해서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합해서 변화. 근데 이제 이런 글자들이 어떻다? 천간과 지지, 우리가 간지술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 가벌병정 무기경신임계, 지지 자축인묘 진사오미신유술에 이 10개와 12개의 각 글자들이 갖고 있는
글자의 어떤 상징이고 성질입니다. 성질과 상징이죠. 이 상징들이 작용한다는 거죠. 작용. 이 상징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어떻다? 나의 존재입니다. 존재라고 부르는 나의 존재가 출생을 통해서 어떤 일정한 기운을 가지면서 내가 이 세상에 나왔는데 이런 글자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글자들이. 그래서 이건 지금 이것을 파악하거나 보는 방식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각자 자기의 팔자라고 부르는 것, 뽑아서 이 팔자 뽑는 건 전에 말씀드렸죠. 한번 이 팔자를 자기가 스스로 뽑아서 이런 글자들이 있는지, 이런 글자, 저런 글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어떤 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또 다른 측면으로 이것은 하나의 신살이라고 부르는 영역으로 갑니다. 신살. 신살이라고 하는 부르는 이 영역과 이제 형충파해라고 부르는 사주에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합파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서로 좋은 것들끼리, 합파라고 하는 거는 서로 만나서 좋은 것들끼리,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좋은 것들끼리 뭉치는 거라고 하면 이것은 다툼이죠. 다툼. 충이라고 하는 거는 가서 충격하는 거니까. 충격하는 거. 형은 했다시피 형벌. 파는 깰 파자. 해는 해롭게 한다, 해친다, 이런 뜻. 그러니까 이것은 부정적인 겁니다. 형충파에 조금만 부정적. 그런데 이제 명리의 원리 가운데 이 부정적인 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이, 만약에 우리가 육친, 십신 가운데서 4개 불리한 작용을 하는 글자들을 만났다. 그런 것들을 만나서 형충파해가 일어난다면 불리한 것을 깨부수면 좋은 것이 되는 거죠. 4개 좋은 것을 깨면 이건 좀 곤란하겠죠. 간단합니다. 결국은 좋은 것은 권장하고 나쁜 것은 억누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기운의 배치가 이루어져 있느냐, 그거 따지는 겁니다. 명리는 결국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극재화라고 하면 합화는 생에 속하는 것이고 이것은 극에 속하는 것이고, 화는 여기 적어놨죠. 재는 이제 극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재극이라고도 하고 극재라고도 하고 생이라고도 하고 화생이라고도 하고 생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뭉쳐서 변화하는 거, 이런 것들이 뭉쳐서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이 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이 앞에 것까지 해서 요 지세지형이나 무언지형, 그리고 또다시 물의지형과 자형, 이것을 하고 나면은 다 된 겁니다. 다 된 겁니다. 이제는 곧바로 충이라고 하는 세계로 들어갑니다. 형충파해 가운데 이것은 글자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런데 이 글자들끼리 다툰다 이러니까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 기운이나 에너지가 금목수화토, 오행의 각각의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돼 있습니까? 오행은 상생하고 상극한 데 있죠. 그런 기운들이 상생상극하는데 육친, 십신의 각각의 글자에 그 의미가 배당되어 있고, 그 글자들이 팔자 가운데서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 배치되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서로 간에 부딪히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고 합하기도 하고 뭉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오행의 어떤 법칙으로서는 상생이든 상극이든 어떤 흐름의 일관성, 상생으로 가면 더욱 좋겠죠. 상극은 자꾸 부딪히면서 가야 되니까. 이제 상극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 중국에서는 이제 왕조의 흥망성쇠를 이 상극의 이론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게 이전에 만약에 송나라가 있었다. 그런데 원나라가 오고, 원나라가 명나라, 명나라는 청나라, 이런 식의 송원 명청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은
각각의 왕조들이 오행의 상극의 기운을 따라서 천지의 에너지를 받아서 이전의 왕조를 혁파하고 새롭게 등장한다. 뭐 충극이죠. 그런 어떤 이론들로 오행의 여러 상황들을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요 천간상충, 칠충이라고 이제 적어놨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여기서부터 그 갑경이 충한다 그랬죠. 갑 여기서부터 세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경이 있죠. 이것이 갑을 충한다는 겁니다. 갑경충. 을은 신이 여기서부터 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면은 이 신이 을을 충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어떻게? 이 말을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뭐 전체를 다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갑은 경을 만나면 충을 받는다. 이건 뭐 갑은 목이고 경은 금이죠. 그럼 금극목 당하는 거죠. 똑같이 금극목 당하는 거죠. 병임충은 병이 화고 임은 수니까 수극화를 당한다 이 말이죠. 누가? 병화가, 여기 뭐 정화가 이렇게 당한다는 겁니다. 갑이 물을 무갑충 이러는데 뒤에 것이 앞에 것을 때리면서 뭐 상극의 의미입니다. 상극의 의미. 상극한다. 지지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자오, 충미, 인신 이런 식으로 했는데 똑같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이래야 되는데 자에서부터 어떻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가 되지요. 이거 자기 자신을 세가지고 출발해서 일곱 번째 자리에 있는 것이 와서 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칠충이라고 하는 의미를 쓰게 됩니다. 간지술에서. 그래서 칠충을 일으키면은 칠충은 이것이 저것을 때리는데 어쩐다? 무섭다. 여기 이제 화살표가 뭐 인신, 묘유, 진술, 사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거는 보면 요 앞에 거는 뭐 의미가 통하는 것 같은데 요 뒤에 것들은 요 화살표 자체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요것은 서로 간에 충을 일으킨다. 요 말입니다. 칠충이라고도 하는데 일곱 번째. 그래서 갑경충이 되면서 이것을 칠충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칠충이 부딪히게 되면은 그 글자가 어떻겠습니까? 그 글자가 상하는가 상하지 않는가가 어떻습니까? 육친의 어느 부분에 해당 사항이 생기겠죠. 육친의 어느 부분에 육친에 해당하는 글자 이것을 와서 때린다 충하면은 이제 상하는 거죠. 이건 뭐 이것 자체로서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게 된다는 거죠. 상징. 어떤 현상을 일어난 현상을 뭐가 기운의 상징이 이게 의미입니다. 기운의 상징인 뭡니까? 명리가 또는 뭐 사주팔자라 합시다. 이 팔자가 이 육친의 어떤 여러 현상을 말해주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명리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형충을 이야기를 할 때 형과 충을 뭐 이렇게 제일 무서운 두 가지로 봅니다. 이건 왜? 오행 자체에서 이것은 상극이 일어나거든요. 오행 자체 상극. 그래서 이 형과 충의 어떤 관계가 제일 강하게 세게 작용을 한다고 보고 형과 충이 일어나 있는 상태들을 우리가 팔자에서는 주의 깊게 유심히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도 이런 어떤 상극이나 뭐 상생 같은 경우에는 두 글자 사이에서만 작용하죠. 글자가 뭐 간단히 해서
뭐 목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간목이 이렇게 있게 되면 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와서 이 뭐 서로 간에 부딪힌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강한 것이 약한 것을 뭐 무조건 두드리 팬다 해서 이 경은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느냐? 경도 좀 다치겠지요. 아무 피해 없이 다른 사람을 뭐 팰 수 있다. 아무리 뭐 싸움 잘하는 친구들이라도 영화가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는 어느 정도 상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병화라는 놈이 딱 하나 있으면 어떻습니까? 병화는 또 이걸 이기죠. 이기죠. 간목은 병화를 생하죠. 만약에 갑과 병이 결합을 한다면 경금이 간목을 때리러 갈 수 있겠습니까? 병화가 가만히 있지를 않겠죠. 이제 8차의 여러 상황들 어떻습니까? 글자가 하나로만 구성된 게 아니고 8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8개로. 그리고 뭐 이 각각의 글자들이 상황에서 누군가 말리는 것들도 있을 끼고 또 뭐 여기에 경금이 경신금까지 와가 있다. 이러면 뭐 경신이 금기가 두 개가 연합해서 간목을 치러 갈 거 아닙니까? 이 시급하겠죠 이라면. 이게 그런데 어떻게 겁이 안 날 수 있겠습니까? 글자가 이런 어떤 상태가 되면은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이 글자에 뭔가 문제가 지금 좀 심각하신 것 같다. 심각한 것 조금 더 주의 깊게 그리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다른 글자들이 여기에서 왜? 뭐 이렇게 지금 있지만 4개밖에 안 나왔잖아요. 여기 뭐 나머지 다른 글자들에서 혹시 이런 어떤 상황들을 말릴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 이렇게 이제 지금 현재 이것이 뭐 간목을 때린다라고 하는데 혹시 여기에 뭐 개수라든지 임수가 여기에 중간에 딱 있다. 이렇게 되면 상황이 달라지죠. 왜? 금이 개수를 금생수하고 수는 수생목을 하지요. 수생목. 수는. 왜? 이건 금이고, 이건 금이고. 이제 이 상황이 이렇게 되면 연방, 간목이 상할 줄 알았는데 개수 덕분에 어떻습니까? 오히려 에너지를 받아서 간목이 도리어 살아날 수도 있다. 살아날 수도. 이제 이 부분에서 사실상 명리와 사주팔자 자체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왜? 여기서 이런 글자가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 어디에 자리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니까 글자 자체로는 여기서는 10천간의 문제가 나와 있고 그죠? 여기는 12지지 각각의 글자들 상황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외에 다른 글자들은 여기에 충에 속하지 않습니다. 충에 속하지 않으니까 다른 글자들은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하면은 되고 요것만 우선 오늘은 알고 계시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충이 있으면은 다음 단계로는 이제 뭐 아까 이야기했던 파라고 하는 것이 있다. 파라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것은 고민하실 것 없다. 글자 가운데 팔자 8자 가운데 팔자가 8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런 글자들이 같이 여기 같이 자유가 같이 있다든지 뭐 인해가 같이 있다든지 또는 술미가 같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파가 일어난다. 뭐 글자가 없으면 없는 거는 없는 겁니다. 없는 거는 파도 없고 형도 없고 충도 없다. 그리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팔자 가운데서 있는 것만 있는 거에 있는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똑같이 해라고 하는 것들도 뭐 용어로는 해살이라든지 육해라고도 합니다. 육해라고 하는 이것은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은 서로가 서로 간에 되어 있는 상황들이 육친에게 있어서 뭐
해가 있다. 이래서 육해라고 하는 용도. 똑같이 글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진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들 이제 명리 뭐 실전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뭐 현실에서 말씀하실 게 뭐 파와 해 같은 경우는 조금 약하다. 형충이 더 세다. 형충이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제 다만 그래도 글자들이 뭐 어떻습니까? 8자밖에 안 되는데 우리말로 해서 달랑 8자 가운데에서 어떻습니까? 이것들 중에 어느 하나가 뭐 2개가 뭐 또는 3개가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웃고만 살아도 힘든 세상에 맨날 부딪히고 싸우고 뭐 전쟁을 친다 이러면 이 황폐하게 되겠죠. 황폐하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주에서 뭐 일반적으로 사주가 좀 안 좋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게 되는 건데, 그런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 원래 8자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또 뭐가 있습니까? 인생에서는 대운이라고 하는 것이 온다 그랬죠. 대운. 대운은 이게 무슨 뭐 군력이 아닙니다. 군력이 아니고 이거는 빅 페이트 크다. 좀 크다. 운이 10년 단위로 들어오면서 그 대운이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이와 같이 자리하고 있는 것들도 변화한다는 겁니다. 변화. 그럼 10년 대운만 변화하느냐? 세운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 그랬죠. 세운. 태세에서 이 갑진, 을사 이런 겁니다. 갑진, 을사. 이게 올 때마다 이 운이 바뀌죠. 정축 이런 것이 오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것이 오게 되면은 글자에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세운에서도 변화가, 대운에서도 변화가. 이걸 좀 더 확대하면은 월운도 있습니다. 월운도 있게 되고, 우리 이제 제일 자주 이야기하는 주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 주자 선생이 아침마다 쳤다 확인했다라고 전하고 있는 일진 같은 문제입니다. 오늘 일진이 좋나 나쁘나 이런 거죠. 이제 좋으냐 나쁘냐 이 문제는 유불리 문제입니다. 유불리. 기운의 유불리를 찾는 거죠. 기운의 유불리. 그지? 그래서 기운의 유불리를 쫓아서 기운의 유불리를 쫓아서 그것이 베이스에 깔리게 되면 어떨 것인가, 이럴 것인가, 저럴 것인가. 이제 그거 찾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이 형충파해하고 나면 이제부터 이것은 우리가 신살이라고 부르는 이제 세계로 이제 지금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신살이라고 이렇게도 쓰고, 그죠?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씁니다. 저는 이 글자, 이 워낙 이거 죽을 살자 이게 무섭게 앉아 있어서 이 글자를 많이 쓰는데, 신살론입니다. 신살. 길신의 의미가 있고, 신이라고 할 때, 요거는 흉살의 의미가 있습니다. 길신 흉살.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용어를 쓸 때는 약간은 길한 쪽으로 움직이는 것. 살이라고 하는 용어를 쓸 때는 흉하다, 무섭어라. 그지? 근데 이거는 우리 이제 길신 흉살 들어가기 직전에 우선 공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공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글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이제 십천가는 이렇게 이제 10개로 되어 있죠. 10개로. 12지지는 이렇게 해서 12개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각각 짝을 하고 나면은 반드시 지지가 2개가 남게 되지요. 이 위에 거는 10개고 밑에 거는 12개니까.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갑작을 쭉 병인정맥 쭉 했는데 계유인데 술해는 어디로 갔습니까? 갑술을해로 출발하지요. 이제 뭐냐면 요런 어떤
글자의 일주가 이렇게 일주를 주동해서 그 중에 다른 사주에 자 8개 이렇게 있는 가운데 8개 이렇게 있는 가운데 어떻습니까? 일주라고 해놨습니다. 일주. 제가 늘 이야기하는 연, 월, 일, 시 이렇게 했을 때 일주를 주동해서 일주에 요 라인에 있는 어떤 일주가 내가 된다면은 다른 쪽이라면 여기겠지. 여기 요 세 군데밖에 없지요. 뭐 지지만 따지니까요. 여기에 술이라든지 해가 있으면은 술에 이런 것이 있으면은 요 놈은 공망되었다. 공망. 왜? 여기서 공망이라고 하는 거는 지한테 맞는 짝이 맞는 천간이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라지고 없으니까 그 힘을 작용할 힘이 마땅치가 않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는 공망은 글자 그대로 비었다. 작용하지 않다. 작용 안 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글자라고 하는 게 참 재밌어가지고 제 경험상으로 보면은 공망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을 하지 않는다 이러지만은 이 공망은 형충파해 당하거나 합파를 당하면은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그래서 막상 요런 글자들이 공망에 해당된다는 이야기만 알고 계시면은 고민할 거 없이 아마 다음 시간에도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자가 이런 경우에 이게 있느냐 없느냐 유무만 확인하면 됩니다. 있으면은 그것이 귀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흉신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길신으로 또는 흉살로 이 작용하는 것들이 달라지는데 각각들이 다 그런 어떤 역할을 가진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오늘 지금 이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은 실제로는 어떻다? 우리가 하는 가운데 생극재화가 형충파해하고 만나서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형충파해와 만나면은 생화는 조금 긍정적인 의미라 극재는 조금 부정적인 건데 그 극재 부정적인 것에 뭐가 있다? 형충파해 그리고 이 살이라고 부르는 영역이 있다. 생화의 경우에는 상생과 합화의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그럼 이와 같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들이 서로 어떻다? 팔자에는 뒤섞여 있다. 이것이 뒤섞여 있으니까 이제 문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을 찾아내고 분류해서 확인하는 작업이 있는데 그 이전에 이제 글자 있는 것만 확인해서 이야기 설명하면은 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신살론이라고 부른다. 신살론. 예? 그래서 그런 글자가 있으면은 길신인지 흉살인지 확인하면은 길흉이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 길흉과 관련된 많은 종류의 심지어는 여러 명서에 가면 삼명통에 같은 데는 400여 개가 넘는 신살들이 나오는데 팔자 8자 가운데 신살이 400몇 개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근데 유사한 것들 무리지어서 조합하고 이런 것들 가운데 다른 종류의 이름을 가지는 것들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설명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와 같은 신살의 좀 더 자세한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쫙 펼쳐서 여기에는 이런 게 있다 저기에는 저런 게 있다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시청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